진행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대표님 개드립 쩔죠? 입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뻔한 소리 안 하고 진짜 엑기스 그리고 뭐를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뭐 1번, 2번은 사실 뭐 다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대성이든 메가든 이투스든 뭐 우리 경쟁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입시 설명회를 다 했잖아요. 가면 90%의 입시 이야기는 전부 수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맞잖아요. 뭐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해라, 뭐 교과가 어떻고 저떻고, 뭐 논술 해라. 의미 없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물론 수시 할 겁니다. 상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각 지점별로 이제 개별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수시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수시를 포기하지는 말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능을 치고 결심을 한 게 그거죠. 올해 정시로 가야 되겠다. 그럼 정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3번 정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고, 수시는 뭐 목차는 6개 있지만 진짜 알아야 될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정시 특징 뭐 많이 들었겠죠. 뭐 수시가 계속 늘고 정시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아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입니까? 뭐 광운대, 동의대 아니지요. 최소한 상위 뭐 10등, 15등, 뭐 서영고, 서성한, 의치안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는 정시가 정원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입니다. 뭐 논술 줄어들고 뭐 적성사 줄어드는데 실제로 역시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이 뭐 실질적으로 거의 줄어들지도 않았죠.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세요. 여기서 하나 그냥 특징 설명드리면 곧 육사, 해사, 공사 그리고 국간사 그리고 경찰대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뒤편에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 시작되니까 까먹지 말고. 그 특수목적대 중에 다른 거는 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전통문화대학교라고 이상한 게 있죠. 잘 아는 사람이 드물 건데 여기는 뭐냐면 뭐 문화재 약간 그 국가적으로 문화재 관리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특수과랍니다.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수목적대들은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냥 써봐도 돼요. 정확한 접수 일정들은 따로 학원에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크게 이제 입시 관리가 4번이 들어갑니다. 초반에 이제 입학초에 전반적인 1년 계획을 설명을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지금입니다. 6평 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시를 할지 말지, 논술 할지 말지, 뭐 교과는 어떻게 듣고 뭐 어떻게 할지 그거 개념 잡는 즉 수시 뭐라 되죠? 교통정리를 다음 주부터 지점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석 달 동안 그 나름대로 준비한 거를 이제 9평 치고 9평 점수를 보고 이제 원서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9평 치고 역시나 한 번 더 또 입시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능 치고 그때는 수능 점수가 다 나오고 각 대학별 점수가 나올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실전 정시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수능 이전에는 이렇고 이후에는 이렇고 수능 이전에 치는 거는 뭐 납치를 당할 소지가 있다면 요거죠.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들은 각 지점마다 입시 뉴스 가판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그 시중에 발표하는 모든 입시 그 설명의 자료들을 다 비치를 할 겁니다. 대성, 메가, EBS 그 위주로 비치를 할 거니까 요런 표들은 그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 요렇다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차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그 입시 설명이랑 그리고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의 비실전 입시 설명은 완전 다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 치고 나면 수능 점수가 나오고 각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줄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략도 들어가야 되고 진짜 눈치 싸움도 들어가야 되고 뭐 빵꾸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능을 친 상태가 아니지요. 그러면 수능을 잘 치기 위한, 즉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입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 차원으로 다 목차를 구성해 놨습니다. 첫 번째, 올해 우리는 그거죠. 그 수능을 치는 사람들이고 결국 대학을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학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 수험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뭐 프라임 정도는 알고 있지만 프라임 말고도 3대 대형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코어 사업, 프라임 사업, 평단 사업 해가지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뭔지 좀 이따 정확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 이름 이상하죠? 어디가가 뭐냐면 진학사 깨려고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5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실제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 검색하면 나와요. 목적이 뭐냐면 다른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뭐를 구할 수 없냐면요. 각 대학을 문을 닫고 들어가는 점수들 있죠. 입시 결과, 소위 입결이라고 하는 거,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학의 A급 정보입니다. 극비 자료입니다. 극비 자료.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상상하지 못한 점수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거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각 대학들의. 뭐 저번 3월 설명에도 설명드렸죠. 1, 2, 3, 1, 4가 고대 정치 외교를 정시로 붙었다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발표하겠다 하고 오픈을 한 게 저겁니다. 어디가? 라는 사이트로 각 대학의 입시 결과를 공개하겠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사실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원점수를 발표를 안 하죠. 수능 원점수를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수능 원점수를 발표하면 배치표, 원점수 총 합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 서울대 경영이 제일 높으니까 1등이 가면 되고, 서울대 경영이 정원이 70명이라면 71등부터는 뭐 서울대 경제를 가면 돼. 너무 간단했지요. 근데 그 당시 정부의 정책이 뭐였냐?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 해가지고 원점수를 없애버렸죠. 원점수를 없애니까 각 대학별로 기준이 싹 다 달라요. 고대식 만점이 달라, 연대식 만점이 달라. 기준이 싹 다 다르니까 서열은 끝보기에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의 욕심은 똑같죠. 그 서열이 어디 원점수를 없앤다고 서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욕심은 그대로인데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 해, 그 자료들을. 그게 10년 동안 지속됐었어요. 그거를 올해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을 시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진학사, 대표적으로 진학사, 김영일, 대성, 이투스 같은 이런 입시기관들이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는 엄청난 적이 등장을 한 거죠. 지금 사실은 5월달에 오픈한 걸 보니까 아직은 허접해요. 근데 정부에서 아예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긴 지켜봐야 돼.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그런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세 번째, 6평 점수. 솔직히 이거는 심심풀이입니다. 6평 점수 대학을 못 가죠. 6평 점수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배치표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한 건 아니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전국 공교육기관 중에 최초로 배치표를 발표한 게 있어요. 물론 기준은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비정확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배치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심심풀이로 동기부여 삼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 번째, 올해 프라임 사업이든 코어 사업이든 각 과들이 각종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 와중에 뜨는 학과들, 지는 학과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뜨는 학과다라고 지목을 해버리면 그게 입결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입결이 확 뛸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학생들이 몰릴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입결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정확한 디테일한 거는 수능 치고 정확하게 다시 상담을 하겠지만 일단 어떤 과들이 나는 관심은 없지만 어떠한 과들이 최근에 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전반적으로 유행을 하는 과들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라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프라임 사업이 뭐냐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만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초과 인력 공급이 발생하는 계열의 정원은 줄이고 인력 공급이 부족한 계열의 정원은 늘림으로써 산업 수요와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목적이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발표했죠. 5월달에 발표했으면 보통은 3년 뒤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상. 근데 이거는 예외 상황입니다. 5월달에 발표했는데 올해 9월달 수시부터 바로 적용해요. 우리나라 원래 그렇죠. 매년 바꾸죠. 입시를. 그러면 어떤 과들이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를 어떤 과들은 인력이 과잉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판단했냐면 적혀있죠.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축화공, 농림 뭐 이런 것들, 의료, 교통, 컴퓨터, 산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들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든 안 됐든 간에 요거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외의 대학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거꾸로 설명했죠. 그 금방 과들은 부족하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언어 쭉쭉쭉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간호학과 지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 문과 교차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간호학과가 인력 공급, 과잉 공급의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학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원이 줄어들면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게 정부 공식 발표한 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해당되는 과가 있으면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프라임 사업에서 대형 9개, 소형 12개가 선정이 됐답니다. 명문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리 생각하겠죠. 그나마 이제 이름인데 건대, 그리고 숙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이대, 경북대, 성신여대 막 이런 것들인데 나는 저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이런 것들은 코어 사업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코어 사업은 인문계 쪽 위주의 사업이고요. 프라임 사업은 이과, 이공계 위주의 사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대랑 라인이 비슷한 뭐 경희대라든지 뭐 중앙대 낮은 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전부 다 그대로 입결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대 갈 수 없는 남자인데 뭔 상관이냐. 그 라인이 비슷한 대학들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표들은 역시나 각 지점에 비치할 자료들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각 학교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대가 상당히 핫합니다. 근대가 그쪽 라인 그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핫해요. 그래서 보통 이래요. 그 성대, 중앙대가 대표적으로 대기업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서 점수가 뻥튀기가 된 두 학교죠. 성대랑 중앙대는 가성비가 솔직히 별로예요. 그 점수 받고 거기 갈 가치가 솔직히 없는 학교긴 해요. 물론 가면 땡큐지만 그거를 이은 학교가 근대입니다. 근대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올해 근대는 점수가 상당히 될 겁니다. 뭐 나머지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코어는 뭐냐? 정확한 명칭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랍니다. 선정 대학들 보면 여기 내 가고 싶은 대학들 있죠. 밑에 보면 수도권에 서울대, 고대, 이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 지방에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 부산대는 탈락했네요. 요 대학들이 뭐냐면 요거는 프라임에 비해서 그 금액들은 좀 적게 투입이 됩니다. 한 수십억 정도 수준의 그걸로 투입이 되지만 여기 선정된 학과들은 올해 무조건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예비 발표입니다. 그리고 본 발표는 6월 16일 날 또 추가 모집을 한답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1년 내내 벌어지고 있어요. 요것들을 총종합해가지고 11월 달 수능 치고 최종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코어 사업이라는 거 이런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명문대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명문대 특히 인문학과 위주로, 인문대 위주로. 그 다음에 평단 사업이라고 있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세 개의 사업 중에는 가장 비중은 좀 떨어집니다. 학교들도 조금 비중 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사업에 선정되면 일단 정부로부터 돈을 최소 수십억에서 백수십억을 받습니다. 받으면 무조건 입결 같은 경우는 뛸 수밖에 없고 왜? 장학금을 다 때려버리죠. 4년 전액을 때려버리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어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가서 내 이제 학생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입력을 하면 진학사 사용하듯이 그렇게 나만을 위한 어떤 컨설팅을 해준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할 뭐 가치는 없겠죠. 나중에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는지는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수능 칠 때 실전 상담할 때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있죠. 사설 입시 업체들에서 계속 부정적인 여론들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왜 TG가 입시 결과가 좋았냐면, 저희들은 대성 자료만 보지도 않아요. 이투스 자료만 보지도 않고 진학사건만 보지도 않아. 오로비급만 보지도 않아요. 전부 다 봐. 시중에 있는 거 싹 다 봐요. 전부 다 총 합쳐야 돼요. 거기에다가 TG는 그걸 했어요. 계속 아까 말했던 어디가에서 추구했던 거, 입시 결과 끄트머리 점수 있죠. 그걸 10년치, 12년치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대학의 전 그건 아니겠지만, 그게 근데 상당히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올해 정부에서 내주는 어디가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훨씬 정확하고 양질의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입시 부분은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걱정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수록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책자 있죠. 책자를 한번 펴볼게요. 책 다 갖고 있죠? 잠 안 돼. 다 끝나갑니다. 그 책에 쭉 뒤편에 16페이지라고 나옵니다. 한번 배치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게. 끝에서 입시 페이지입니다. 책 뒤편 쭉 넘어가 보면 16페이지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 가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과 가군. 요게 이제 요번에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한 배치표인데 원점수 기준으로 그냥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포함되는 학생들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심심부를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쭉쭉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볼게요. 책을 조금 볼게요.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최신 유행하는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들 정리한 겁니다. 여기는 프라임 관련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프라임 아니더라도 원래 밀어주던 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안 특성학과죠. 이게 고대 싸국이죠. 사이버 국방. 여기는 점수가 워낙 높죠. 보통 웬만한 한 인서울 의대 점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데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비슷한 유사 학과들이 막 생겼어요.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여기는 해군관할입니다. 금방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뭐냐면 그냥 사관학교랑 똑같아요. 전에 국비, 그리고 몇 년 의무복무, 뭐 취업률 100%죠 이거는. 그래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세종대의 일반 과보다 한 두세 칸이 높아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 여기는 공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일반 아주대 점수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 두세 급과 이상 높아요. 중경외시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양대 낮은과까지도 겹쳐요. 특히나 취업 이런 게 이제 요새 이제 화두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전에 국비에다가 혜택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융합. 융합이 역시나 또 최근에 화두입니다. 화두. 문과 이과를 합친다 이겁니다. 이런 과들이 대표적으로 서강대, 뭐 중앙대, 경북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랑 성대는 이제 마케팅에 이제 계속 둘이 이제 라이벌인데, 성대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글로벌들이 아마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성대 이과 쪽의 간판은 반도체랑 소프트웨어인데 새로 생긴 게 있죠. 이상한 이름도 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BME라고 합니다. 요게 삼성의 이제 이건희죠. 이건희가 있을 때는 반도체를 전투적으로 밀고 그거는 삼성의 전략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가 컸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지났어. 새롭게 이건희 아들인 이재용이 지금 이제 삼성을 맡으면서 전략적으로 밀어줄 과가 바로 BME 요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 다 따라합니다. 다른 학교들이. 한마디로 그겁니다. 의공학, 의료공학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관련된 과들이 상당히 점수들이
높을 겁니다. 취업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과들이 막 생겨요. 이대, 근대, 순천향대. 순천향대는 의대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약간 특성화되어 있어요. 인제대도 마찬가지죠. 의대 쪽이 잘 돼 있는 학교들이 요 과들도 앞설 수밖에 없죠. 두 개는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 인서울 특성 학과들 뭐 다 알겠죠? 외대는 요렇고 뭐 근대는 요렇답니다. 나중에 참고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정시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죠. 교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죠. 별로 안 빡셉니다. 그냥 교대는 대부분이 100분위를 가지고 가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표점 필요 없어. 등급 필요 없어. 그냥 이번 시험 만약에 성적표가 곧 나오겠죠. 그러면 100분위, 내 과목 100분위 합을 그냥 계산을 해서 360점대가 넘으면 교대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대부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370점대가 넘어요. 100분위 기준입니다. 370점대가 넘으면 교대를 떨어질 수는 없어. 무조건 붙어. 근데 어느 교대를 갈지까지는 선택을 못해요. 그냥 진학사라든지 이런 뭐 대성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점수 내주는 거기 쓰면 웬만하면 붙어요. 100분위 380이면 교대를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서울교대, 경인교대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분위 380점대는 문과 한의대 지원 가능 점수랑 겹칩니다. 3년 전에는 문과 한의대가 380 초반이라도 붙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문과 한의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과 한의대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과 한의대는 경희대 정도 조금 높은 과 가는 애들도 붙더라고. 근데 문과 한의대는 달라요. 문과 한의대는 100분위 385점 정도.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 사례가 요렇다네요. 23111 23112 등급인데 등급도 별로 안 이쁘지요. 근데 부산교대 안전하게 붙은 점수랍니다. 368.5네요. 100분위.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든 모집 단위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교대는 나군에 몰빵이 돼 있죠. 모든 교대가 나군에 있죠. 가군에 이대랑 교원대 빼고 다군에 제주대 빼고 가군에 이대랑 교원대는 점수가 너무 높아. 정원이 너무 작고. 그래서 진짜 점수가 남아 도는 애들 말고는 생각을 안 하죠. 다군의 제주대는 그냥 다 써. 몇백 때리지요. 실제로 붙는다고 보고 쓰지 않죠. 그냥 교대를 가는 방법은 나군밖에 없다 보면 돼. 대부분의 교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는 몰리고 어떤 학교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고 작년에 바로 실제 사례입니다. 남천 학생인데 충주교대 몇 점이죠? 353.5네요. 100분위 353.5. 교대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교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학을 100점 받아봤자 아물짝에 쓸 데가 없어요. 물론 100점 받으면 좋아. 원래 나는 수학 100점 나오는데 그걸 억지로 뭐 90점 받을 필요 없죠. 근데 그 노력을 차라리 탐구에 쏟아라 이거죠. 왜? 하나라도 4등급이 나오면 그냥 교대는 못 가요. 100분위를 보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 친구 4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나머지 다 1111이고 사탄만 4하면 못 가냐? 당연히 가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과목이 대부분 2등급 전후라고 했을 때 한 과목이 4등급이 돼버리면 100분위가 한 30 얼마가 까져버려. 그래서 100분위 사탐이 4등급일 때 전과목을 표점으로 보는 대학들에서는 별로 크게 타격이 없지만 이런 교대 같은 그리고 문과 한의대 같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4등급을 절대로 하나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학교 두 개가 교대랑 문과 한의대입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대를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학습 전략은 그겁니다. 골고루. 그리고 이대 말고는 제2외국어는 안 봅니다. 일반 학생들은 최소 부산대 이상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는 반드시 필수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떴죠. 막 아랍어를 막 문제다. 아랍어를 막 뭐 개나소나 막 신청해가지고 막 뭐 강남 대성에서 절반이 아랍어 한다더라. 다 카더랍니다. 절대로 쫄면 안 돼요. 작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1등급 컷이 24점이었어요. 올해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내가 만약에 다른 제2외국어를 해가지고 점수 어느 정도 나오고 등급이 나온다 치면 그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2외국어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제2외국어를 처음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아랍어를 하십시오.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난 교대를 갈 건데 면접을 별로 잘 볼 자신이 없어요. 그 내신도 별로 안 좋아. 내신 막 한 3등급인데 교대 갈 수 있나요? 질문하는데 전부 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왜?
모든 교대가 낙원에 몰려있기 때문에 교대가 낙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교대들마다 내신 반영 비율이랑 면접 반영 비율이 너무 달라. 내신이 막 3%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20% 들어가는 데도 있어. 그냥 나한테 가장 유리한 데 쓰면 돼. 내가 내신이 자신 있으면 내신 많이 보는 데 쓰면 돼. 내신 자신 없으면 내신 3% 보는 데 그런 데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모든 학생들이 다 동등합니다. 면접을 딱히 태어날 때부터 잘 치는 학생도 아무도 없죠. 그냥 수능 치고 아까 말했던 100분이 360점대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 교대를 가고 싶으면 면접 준비하면 돼. 못 치면 어떡하나? 막 상관없어.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면접 비중 낮은 데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의미 없는 질문들입니다. 정리할게요. 교대 가려면 그냥 총합, 100분위 총합 360에서 370점 정도만 받아라. 끝입니다. 교대. 입시 요강들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책자, 우리 입시 가판대에 있는 책자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과 기준을 먼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뭐 스카이,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한양대, 서강대, 성대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 일단 이과의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의대도 크게 이제 5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이랍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영카, 성울 하는 빅5 의대가 있을 것이고 병원이 가장 좋아서 빅5랍니다. 두 번째는 인서울 수도권 상위권 사립의대. 기준이 이렇네요. 100분위 합으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면 서영카, 성울 의대를 간답니다. 100분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이면 뭐 고대 의대, 한양대 의대 간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저 학교들은 100분위 보는 대학이 아닌데 왜 100분위 가지고 설명을 하나요? 왜 100분위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표점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 등급은 너무 덤성덤성해서 의미가 없어.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100분위밖에 없어요.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수능을 쳐야 내 점수가 나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대략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자료들은 시중 배치표 자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보수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 빡빡하게 잡았다 이거죠. 요거보다 약간 낮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대가 이제 지방 삼용이라고 하는 데랑 지거국 부산대 경북대 하는 여기는 100분위 마이너스 10 전후면 안전하게 들어가요. 여기는 서울대 상위권과랑 상위치대랑 약간 겹친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인 친구들은 6평 성적표가 나왔는데 내 100분위 합이 마이너스 24다. 그럼 나는 한 100분위 절반 정도, 한 100분위 10에서 12 정도 올리면 요 정도 갈 수 있겠네 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 사립 상위권 의대, 국립대 의대, 그리고 서울대 중위권과, 연대 상위권과, 중상위권 치대, 그리고 최상위 한의대인 경한까지 요 정도면 마이너스 15 전후면 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남대가 여기 포함 안 되는데 서남대 문 닫았죠. 올해까지는 뽑는데 문 닫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남대를 올해 학생들은 쓸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 학교는 이제 백과가 돼요. 근데 더 좋아.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원광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의대들로 분산 수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서남대 의대는 폭발합니다. 올해 서남대 의대는 폭발할 겁니다. 하여튼 서남대 의대 뭐 의미가 없다 치더라도 여기는 서울대 하위권과 연대 중위권, 중위권 치대 막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20 전후구나. 그래서 내가 정시로 의치한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면 수능 성적표 기준으로 아니고 6평 성적표죠. 지금 동기부여 하려고 하는 거니까 100분위 합이 마이너스 20 전후면 나는 6평 성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네. 지금 그 배치표 돌리는 거 있죠. 막 진학사라든가 이런 돌리는 거 자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 성적표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돼요. 실제 점수입니다. 3111 등급이네요. 그리고 100분위는 마이너스 19점이네요. 이 친구가 작년 연재 학생인데 연대 원주의대, 대가대 의대, 연대 전자공학과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총 4개를 다 붙고 연대 전자공학과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의대가 지망이 아니었었어요. 한 요 정도면 붙네 의대. 그것도 꼴등 의대도 아니네. 그럼 여기서 2등급이 1개 정도 더 있어도 의대를 간다는 뜻이네. 2등급이 2개 더 있으면 치대를 가네. 생각보다 안 빡빡해요. 겁을 먹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점, 100분위 마이너스 20점까지 가면 안정적으로 의치한까지 들어가고
한까지는 아닙니다. 의치까지 할게요. 한의대는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전후까지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지원 가능권입니다. 연고대를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네요. 이과로 연고대를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백분위 마이너스 30 전후라네요. 그럼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들어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다음 문과입니다. 문과가 사실은 훨씬 더 빡빡하죠. 공부 자체가 쉽다 보니, 그리고 학생들도 많다 보니, 상위권도 많다 보니 이렇답니다. 그래서 스카이 최상위 과를 가려면 백분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점이랍니다. 틀리는 개수로 치면 한 2개에서 4개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연고대 문 닫고 가기. 연고대를 문 닫고 가려면 백분위 마이너스 20점 정도 되면 어떻게든 가긴 간답니다. 근데 100% 보장은 안 된대요. 서성한 문 닫고 가려면 백분위 마이너스 25점 전후면 대충은 간답니다. 실제 사례네요. 1111 4등급. 저번에 3월달에도 한번 공개를 했던 그 성적표인데 이 친구는 백분위 마이너스 23.5예요. 그리고 진학사 그 배치 결과로는 고대보건정책관리학부 여기를 합격 확률이 60% 정도라고 떴었어요. 근데 실제로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던 점수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40, 백분위 마이너스 40짜리가 고대정치외교학과 문 닫고 빵꾸로 들어갔답니다. 요게 정시입니다. 정시는 절대로 시중 배치표 말, 시중 언론기관들 말, 시중 입시기관들 말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에 하는 각종 말들은 전부 다 참고 삼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분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럼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수능 성적 계산해서 마이너스 한 30이면 이과인데 마이너스 30이면 연고대 가겠구나. 문과인데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면 문과로 연고대 어떻게든 문 닫고 가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자료가 한 개 더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어가 3등급이라서 이 친구가 베트남어가 3등급이라서 고대를 못 간 거죠. 부산대 이상의 대학들은 전부 다 제2외국어랑 탐구를 하나 대체가 가능하죠. 이 친구가 만약에 아랍어를 해가지고 한번 30점 받았다. 그랬으면 1등급 나왔겠죠. 그러면 사회문화랑 아랍어를 바꿨으면 올 1등급이 나왔겠네. 그럼 고대를 못 갈 까가 없었겠죠. 제2외국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올해는 다행스럽게 사관학교랑 경찰대가 시험이 다른 날입니다. 사관학교 경찰대가 왜 중요하냐? 나는 군인도 싫고 경찰도 싫은데 왜 이야기하나요? 모의고사 치러 가라고. 웬만하면 다 가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게 6월달, 9월달 말고는 없잖아요. 최대한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해.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나는 지금 바빠 죽겠고 하루 날리는 것도 아깝다. 나는 중경외시 이상도 필요도 없고 그냥 동아대나 갈란다 하면 안 가도 돼. 근데 최소한 부산대 이상은 가겠고 인서울 하겠고 하고 싶다 하면 한 번쯤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 제한 있죠. 3수까지. 몇 살이지? 나이 제한 있으면 3수까지입니다. 왜냐면 나이 많은 애들이 들어가면 족보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6월 27일부터 사관학교는 4개를 말합니다. 해사, 공사, 육사, 국군, 간호, 사관까지 총 4개를 말합니다. 6월 27일 날 절대 까먹지 말고 갈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경찰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아까 부대표님이 이야기한 강대들 바글바글 합니다. 강대는 버스 대절에서 내려와요. 그만큼 연습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지금 입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일단 국어 올려야 되는데, 수학 올려야 되는데, 맞죠? 재외국어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막 다 해라. 논술도 하라 하고, 막 뭐 다 해라. 수능을 학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수능은요, 시험이죠, 시험. 수능을 잘 치려면 인강 열심히 듣고 문제집 열심히 풀고 마달 열심히 풀면 수능 잘 칠까요? 절대 아니죠. 그거는 금방 말하는 제가 금방 말했던 거는 교과 실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은 뭐냐면 수능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기술입니다. 그럼 시험 치는 기술 어디서 배웁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못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연습해야 되죠. 어떻게? 한번 봅시다. 그 책에는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우리가 소위 가고 싶은 이과애들은 의치안, 문과애들은 스카이. 한 5, 6천 명밖에 안 돼요. 정시. 수험생에 비하면 전국 수험생 그냥 단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0.5에서 1% 정도 돼요. 근데 전국에 잘 나가는 고등학교가 한두 개입니까? 부산의 자랑인 해운대고 전국 20몇 등밖에 안 되죠. 대연고 전국 10등을 절대 못 들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아. 부산 말고. 부산은 학력이 사실은 그리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 실력으로, 국어 실력으로, 영어 실력으로, 수학 실력으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은 엄청나게 많아. 우리 생각보다. 강대, 강청, 하이프, 뭐 각종 재수학원들, 각종 외고, 각종 명문 일반고, 상위권 랭커들 전부 다 치면 몇만 명 돼요. 최소 봤을 때 한 3, 4만 명, 5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근데 왜 그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소위 말하는 공부는 잘하는 게 교과 실력인 거죠. 공부는 충분히 잘하는데 왜 연고대를 못 가고 연고대 갈 놈들이 중앙대 가고 앉아있어요. 중앙대 경영. 의대 갈 놈들이 수의대 가. 그 이유가 뭐냐? 볼게요. 이 몇만 명이 동일한 교과 실력을 가지고 왜? 수능은 쉽거든. 수능 가지고 실력을 확 그 또래들보다 확 그 앞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해.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고차원적인 그런 수능,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1등 했다? 아무 상관없어. 그런 애들이 10,000명이 있다니까? 20,000명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궁극적 차이가 운일까? 수능날? 컨디션? 전날 잠을 못 자서? 결론은 이겁니다. 왜 학원에서 모의고사 특별반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맨날 공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실전 연습이죠. 아까 뭐 국어과에도 다 실전 연습하라 했고 영어과도 실전 연습하라 했고 다 이야기했는데 또 왜 이야기하냐? 그런 차원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나는 개념이 아직 부족한데 조금 더 개념 쌓아가지고 모의고사 연습해야지. 문풀은 한 뭐 9평 치고 할까? 8월달부터 할까? 생각 자체를 깨라고.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가면 수능 어떻게 쳤는데? 준비 한 개도 안 됐는데 수능 어떻게 쳤는데?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부터 내 몸에 체화가 되도록 수십 번, 내가 특히 안 되는 과목 같은 거는 100번 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술이 내 몸에 배여. 기술은 아무도 못 알려줘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손으로 써보고 실전 연습,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르쳐줘. 요것 때문에 5만 명, 동일한 교과 실력을 가진 5만 명이 그 중에 5,000명밖에,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 들어가는 애들이 5,000명밖에 없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각 과목별로, 각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별로 내가 부족한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화작이 부족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게 1순위고, 부족한 게 뭔지 아는 친구들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수학에서 가장 부족한 게 분명히 뭔지 알겠죠? A4에 한번 써보는 거라. 수학에서 가장 부족한 거 1번 이거, 2번 이거. 그럼 1번부터 해야지. 언제 할 건데? 미루면 안 돼요. 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다음 달에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왜? 생각보다 시간 없어. 그게 저기서 말한 부족한 부분, 약점 부분 공략하라는 겁니다. 내가 빈칸이 잘 안 돼. 그럼 빈칸만 한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그것만 풀으라고. 영어 시간에. 그리고 안 되는 거 여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니면 인강 듣는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작년에도 충분히 잘 했던 파트들 또 보고 앉아있죠. 작년에도 맞았던 부분들은 공부 안 해도 또 맞아 올해. 스스로를 가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안 되는 부분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남은 5달을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올라. 나는 수학인강 아직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수학인강 좀 남았는데 같이 해라고. 수학인강 넣는 거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거랑 나머지 부분들은 실전 연습하면 되잖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렇게 죽도록 모의고사 특별반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루트는 그래요. 고3 기준으로는. 9월달까지는 개념을 배워야지. 왜? 고3이니까. 다 안 배웠었으니까. 그리고 9월달 치고 문제풀이를 계속해요. 30회고 40회고 50회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수능을 잘 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은 고3 때 했던 공부 방법은 다 버려야 돼요. 항상 이래요. 재수생들이 맨날 이래. 작년에 수능을 쳤어. 망쳤어. 그러면 작년에 공부했던 거 싹 다 까먹어. 리셋해버리고 새로 인강을 끊고 앉아있어. 윤리 개념 새로 막 끊고. 개념이 어디 있는데? 작년에 한 거는 개념 아닙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풀이의 기준은 기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대승학원에서 미쳤다고 원래고사라고 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칠까요? 문제질 진짜 안 좋은데. 특히 국어. 지금 이번에야 뭐 마달 가지고만 말이 많지만 마달 말고는 국어 자체 공부 자체를 안 했던 친구들이 솔직히 태반이에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맞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수능을 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 자료인 거는 맞는데 기출 문제는 2, 3등급 정도를 가장 빠르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저 친구는 기출만 봤는데 1등급 나오던데 그건 그 친구 복이죠 그냥. 그 과목을 그냥 잘한 겁니다. 근데 내가 기출만 아무리 봤는데 계속 2, 3등급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문제를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설 모의고사들, 이상하다라고 하는 원래고사, 이상하다라고 하는 오르비 모의고사들을 닥치는 대로 풀어야 돼. 풀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능을 잘 쳐도 아까 1111 4등급이 고대를 떨어지고 하듯이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중 자료 절대 전부 다 믿지 말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는 진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가 막 겉으로 보기에는 40%로 가장 높다지만 실질적으로는 7.2%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전부 다 이상하게 학생부 종합처럼 이렇게 바꿔버려요. 교과 전형인데 면접 비중이 상당히 강하네요. 면접을 2단계에서 100% 봐버리는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학생부 종합스러운 그런 전형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교과 전형이 근대는 폐지를 했고 가톨릭대 이런 것들은 추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은 완화되는 게 최근 추세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답니다. 결론입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꿀팁입니다. 교과 전형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은 6평 치고 좀 있다가 그 시중 프로그램이죠. 김영일이든 뭐 다른 프로그램이든 공동구매를 하면 할 겁니다. 교과 전형은 정시랑은 달리 이 프로그램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공동구매 해가지고 거기서 알려주는 진단 결과랑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각 요소들이 변동된 것들 있죠. 변동된 것들까지 총조합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교과 전형 생각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최근에 트렌드입니다. 종합전형. 우리는 물론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고1, 고2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 삼아 볼게요. 수시 중에 가장 비중이 높답니다. 그리고 점점 늘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저 기준은 점점 완화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종합전형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고대 종합전형 경쟁률입니다. 상위 5개 학과 경쟁률들은 최소 20대 중반에서 38.4대 1까지 막 이렇게 치솟는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과들. 근데 비인기 과들은 차이가 최소 3배부터 한 5배씩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요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 여론이 이렇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들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학생부 종합을 제대로 내가 학생부 관리도 했고 내신도 괜찮고 자소서도 좀 나름대로 쓴 친구들은 진지하게 준비하면 돼.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진지하게 준비를 하면 돼. 근데
9평을 어차피 치고 원서를 쓸 거니까 9평을 쳤는데 난 답이 없어. 정시도 자신 없어. 그런 친구들을 뭐를 찔러보란 말이냐면 각종 이쪽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부에서 진로를 연결시키기 어려운 학과들이 많겠죠. 지질학과. 나 고등학교 때 지질에 대해서 뭘 했던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이너한 과들 있죠. 비인기과들. 그런 데는 터무니없이 경쟁률이 낮아요. 어차피 수시 6개 중에 다 쓸 거 아니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너무 비인기 학과들, 진짜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학과들 그냥 찔러보면 은근히 생각보다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보면 맹점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 가고 싶어하는 인기학과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역시나 요 자료도 그 책장에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논술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점 줄어들고 전국 대학 중에서는 4.13%밖에 안 된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상위 빅 15등 대학 중에서는 여전히 17.9%로 종합전형 다음으로 많답니다. 뭐 이런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본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오죠. 경쟁률에 대해서 쫄면 안 돼요. 경쟁률이 막 60대 1이래. 근데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수능을 너무 잘 쳐서 논술 시험을 치러 오지 않는 결시자들. 두 번째,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논술 시험장에 오지 않는 학생들. 세 번째, 가채점을 했을 때는 최저를 통과했어.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최저가 안 맞네. 그래서 자동 탈락하는 친구들. 네 번째, 최저도 통과했고 논술도 잘 쳐서 합격했는데 수시는 6장이다 보니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시에 비해서 훨씬 많죠.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빼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중간에 표를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중앙대 논술 전형 경쟁률이랍니다. 최초 경쟁률이 32대 1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논술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이 57%. 그 57% 중에서 최저를 통과한 친구가 59%. 그럼까지 다 치니까 결국은 10대 1 정도까지밖에 안 된답니다. 자연계는 이게 훨씬 심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학생부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죠. 꿀팁입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원래 아까 종합전형 말할게요. 논술을 빡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준비하면 돼. 근데 지금 이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막상 6평 쳐봤는데 별로 이 점수로 내가 가고 싶은 연대 정시를 못 갈 것 같아. 논술을 그렇다고 빡세게 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하지? 논술 준비를 시작할까 말까? 또는 하면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그러면 준비는 제대로 안 하는데 논술을 한번 써보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구멍을 찔러야 되냐? 저기 적혀있죠. 전형이 변동된 대학 중 올해 전형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된 데 있습니다. 그 중에 수험생 기피 조건이 많은 대학들을 주목하라. 왜? 수시는 이름이 별로 이쁘지 않는 대학들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최종 경쟁률이 10대 1, 20대 1짜리는 실질 경쟁률이 5대 1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원은 하시라 요겁니다. 어차피 9평 치고 개별 상담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수능 공부를 더 하시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부산대 경북대 정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대 경북대는 논술을 갖지도 않은 시험이니까 그냥 보험용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원서지를 잘해도 돼요. 9평 치고 이 원서지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별 모의 논술이 아직 다 안 끝났네요. 보니까 위에가 아직도 이게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건데 건대부터 서강대까지 아직 각 대학별 모의 논술이 아직 실시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논술을 조금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 학교 타이밍 맞춰가지고 접수를 해서 모의 논술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간단하게 할게요. 적성고사는 뭐냐면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마지막 비상군데 그럼 이게는 어떤 대학들이 있냐? 두 개입니다. 가천대라고 하는 대학, 이제 뭐 부산으로 치면 부경대 정도급이 돼요. 두 번째는 간호학과. 특히나 문과 학생들 교차되는 간호학과.
가천대를 지망하는 학생 또는 문과 교차가 되는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유의 있게 좀 봐야 돼요. 적성고사는 문제 자체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수능 난이도보다 낮아. 수능 난이도보다 낮지만 이제 시험이 워낙 쉽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 정도는 조금 몇 번은 봐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언제 해야 되냐? 8월달 정도에 각 지점별로 적성고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른 학교들은, 가천대는 뭐 딱히 우리가 선호하진 않겠죠. 근데 간호학과에서 한 두세 학교 정도가, 아까 적성고사를 보는 11개 대학 중에서 두세 학교 정도가 간호학과 교차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는데 그쪽 대학들을 지망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다른 나는 수시도 아무것도 안 된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교대수시. 교대수시는 2대 초교 빼고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한번 제일 첫 줄 한번 읽어볼게요. 교대는 전통적으로 교과와 수능 성적을 중시하는데 올해는 비교과랑 면접이 당락을 자른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학생부 종합스럽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시 트렌드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교대 수시도 학생부 종합이구나. 역시나 이런 입시 요강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의치안도 이거는 뭐 대성에서 좀 포함 자료인데 뭐 대학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3개가 있답니다. 대학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전문대학원. 세 번째는 학석사 통합과정 입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답니다. 합치면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문과 교차 할 수 있는 대학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치안 수시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리 선호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비율도 많지는 않아요. 왜? 절반 정도를 정시로 뽑거든. 모든 대학들이 70%가 수시고 30%가 정시인데 의치안만 50%가 정시예요. 그리고 수시로 갈 친구들은 이미 갔기 때문에 웬만한 재수생들은 의치안 수시는 힘들다고 보면 돼. 그럼 특징만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 및 수도권은 수시 비중이 높고 지방의대는 정시 비중이 높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방의대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위주의 수시 전형을 뽑는답니다. 그럼 서울 쪽은 학생부 종합 위주. 그럼 그게 뭐가 다르냐? 학생부 교과 위주로 뽑으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탈락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빡세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대들은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지방이 정시 비중이 높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한의대 수시도 막 이런 식으로 본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6평 점수가 수능 점수하고 100% 일치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진짜 사실입니다. 작년에 의대 간 친구, 아니죠. 그 윤지환이라고 연재 친구였는데 작년 9평 때 점수가 평균 2등급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3등급 한 게 있어서. 근데 9평 치고 2달 뒤인 수능 때 2등급 1개, 나머지 다 1등급 받아서 한의대랑 서강대 경영을 붙었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적지 않아. 이런 이상한 소리 있죠.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다. 6평이 수능 점수다. 9평이 수능 점수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면 수능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아까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별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당장 정리해서 그거부터 하라. 두 번째는 실전 연습은 9평 치고 해야지 8월 달에 해야지가 아니고 당장 해라. 나는 지금 수학 안 됐는데 국어라도 해라. 영어라도 해라. 과목별로 실전 연습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모의고사 특별반 할 때 과목별로 선정할 수 있겠다. 선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힘듭니다. 전국에 나하고 똑같은 입장인 친구들이 뭐 수치상으로는 60만이죠. 그 중에 제대로 공부라고 하는 친구들은 15만. 그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은 한 10만. 그 중에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 한 5만. 수만 명이 나하고 비슷해. 어차피 수능은 경쟁이지요. 그 경쟁에는 공부를 잘하는 경쟁도 있지만 심리적인 멘탈 부분,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는 원래 공부는 잘했는데 수능만 치면 잘 안 된다. 그게 지 실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단편적으로 국영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영수 교과 플러스 실전 기술 플러스 멘탈 게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부대표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간다. 맞죠?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네, 6월 평가원 뭐 설명이 드린다고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수능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인사하고 여러분들 뭐 박수 치고 끝내는 걸로 빨리 집에 가자.